의 승리를 안기다 준 헌재의 경의를 표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오늘 저는 패배했습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오늘은 공교롭게도 대통령 당선 2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하죠. 부담 속에 시작된 집권 3년차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진짜 그러네요. 19일. 2년 전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통진당은 오늘 해산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통진당 해산 이 결정 이후에 네. 나오는 이 정치계를 비롯한 각계의 반응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 이 전부 다 논리적이지 않고 감성적인 반응들을 내놓습니다. 네. 예. 안철수 이유만 하더라도 내 또 이게 특정 정신을 자꾸 비판하는 것 같았으면 미안한데 공인이니까요. 정당 해산 결정은 헌재가 아닌 유권자 몫이다. 비판을 하려면 네. 논리에 맞춰서 비판을 해야죠. 헌재 네. 결정문의 이러이러한 부분은 일반적인 상식에 벗어난다라든지 예. 이 법리에 좀 문제가 있다라든지 네. 이 논리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참 더 감성적인 그 비판들을 한다. 이 문재인 의원 또 이 민주주의에 역주행한다는 식으로 네. 얘기를 했고 또 문희상 대표도 또 재밌는 얘기를 했죠. 자기들은 통합진보당에 반대를 하지만 이건 생각에 현재 동의하지 민주주의 않습니다. 국가에는 전혀 없다. 그러면 과거에 그 정당 해산을 최초로 했던 독일 같은 나라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지 네. 반문을 해보고 싶어요. 문희상 위원장 얘기하니까 예. 그 말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문희상 위원장이 오늘 그 처남의 취업 청탁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사과를 했는데. 짧게 사과를 했다기보다 자기 변명을 했죠. 예. 예, 결과적으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처남의 취업과 관련해 네. 결과적으로 저 때문에 처남이 특혜를 입었다면 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입었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만약에 문희상이라는 분이 없었으면 네. 처남이 과연 그 칼에 그 부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칼을 육아했는지, 통해서 외국어이고 유관회사 그것도 칼에 자회사라는 등 네. 온갖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회사에 취업을 해서 실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 엄청난 보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범인이 상상할 수 없는 예. 8억인 자는 엄청난 예. 보수를 받았거든요.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과정이 지금 문희상 대표는 이 결과적으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이 언론에 공개되어 버린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희상 그 대표께서도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본인이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하고 넘어가서 될 문제인지 네. 국민 입장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해명할 건 해명을 하고 네. 자기의 그 진퇴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 정치인들, 네. 특히 리더 그룹에 있는 분들이 공익과 사익을 구분을 못 해요. 이 정책을 결정을 하고 예. 어떤 법안을 만들 때도 네. 항상 사익을 판단 잣대로 만들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공익을 판단 잣대로 삼아야 되는데 네. 공익을 판단 잣대로 삼지 않고 인디비듀얼 인트리스트라고 그러죠. 사익을 판단 기준으로 삼단 말이에요. 파블릭이 아니고. 예. 그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사실 이게 보면 예. 이 법률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예. 현기간 증명을 요하니까 네. 아마 문희상 대표가 사법 처리되고 할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이건 정치 도의적 문제예요. 이 정도로 문제가 나와 있고 판결문에 이미 내용이 부분에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시되어 있다면 네. 본인이 진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야당에게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좋고요. 네. 깨끗이 털고 갈 건 깨끗이 털고 예. 이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네. 다시 또 정치 활동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걸 결과적으로라는 표현을 써서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네. 미안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떻게 보니까 처남이 그렇게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혜택을 입었더라. 과연 결과적으로 혜택을 입었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네. 자, 다시 통진당 얘기로 돌아오시죠. 죄송합니다. 잠깐 옆으로 세서. 통진당 문제를 사실은 자기들이 그 자기 발등을 자기 도끼를 찍은 거예요. 예. 이미 그 2년 전에 네. 이 문제가 그 최초로 부각된 게 뭔가 하면 당신들이 종북주의자 아니냐. 네. 쉽게 말하면 김정일, 김정은을 두고 장군님이라고 부르는 세력들이 국회의원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논란이 됐던 겁니다. 네. 당신들 종북 세력이냐 아니냐. 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아무리 질문을 해도 나는 북한 체제를 추종하지 않습니다. 나는 김정일, 김정은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 얘기를 못 합니다. 네. 종북이 아니냐 물으면 종북이 문제가 아니고 종미가 문제다. 예. 이게 바로 이석기 전 의원의 답변입니다. 이제는 전 의원이 됐으니까 그렇죠. 예. 전 의원의 답변이에요. 네. 3대 세습을 비판하지 못하고 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절대 비판하지 못하고 네. 그리고 북한 체제를 비판하지 못합니다. 네. 이 비판하면 큰일 나니까 이것만으로도 이미 국민에게 네. 통합진보당은 저게 주사파와 뭔가 연결이 돼가 있구나 예. 하는 강력한 그 암시랄까 뭐 그런 걸 심어준 거예요. 네. 뭐 애국가를 안 부르고 하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정황 이외에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터진 게 아로 사건이 터졌단 말입니다. 예. 이석기 그 의원이 그 주도한 네. 아로 모임 사건이 터졌거든요. 오늘 그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 이후에도 네. 그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로는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그 모임은 우리 그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하려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그 해산 결정의 그 주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귀속이 된다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 이유를 설명을 할 때. 그리고 뭐 이 선거제도를 사실은 부정운용한 것. 네. 이제 그것도 거론했는데 저는 오늘 결정문을 보면서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네. 우리 정당들이 최소한 이 공천제도 예. 그리고 특히 비례대표 공천을 하는 데는 예. 이제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구나. 네. 그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아마 네. 가슴이 찔끔했을 겁니다.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이나 그 지금 집권 여당의 새누리당이나 이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민주적 절차로 공천했느냐 여부는 아마 자기 자신들이 더 잘 알겠죠. 자,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 비례대표를 공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투표소에서 그 사람들이 제시한 선택지만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국민들이 동의한 후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헌법 8조 사항에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느냐 아니 되느냐 하는 그 점을 엄격히 해석을 하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좀 할 말이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합쳤을 때 네. 두 당의 대표가 밀실에서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민주적 절차와는 네. 민주적 기본 질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정희 대표,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는 패배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박근혜 정부와의 싸움에서 내가 졌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지난 대선 때 예,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뭐 예, 이런 얘기도. 박근혜 대통령을 예. 그 당선시키는데 예. 최고 1등 공신이 이정희 당시 후보입니다. 만약에 잠깐요. 당시 한번 영상 한번 보시고 말씀 예. 나눠보실까요? 예. 충성 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닭깎기 마사오. 누군지 아실 겁니다. 한국 이름 박정희. 뿌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예, 최고 1등 공신이 난 이정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네. 이 투표율이 그 70%만 넘었으면 아마 그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네. 그리고 박근혜 후보는 그 근소한 차이로 떨어질 것이다. 네. 대부분 평론가들이 이렇게 다들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문자 그대로 숙지를 한 육군자들이
뭐 오후 1시경에 이미 70%가 넘는다 이러니까 전부 다 몰려 나갔거든요. 네. 60대 투표율이 90%에 이르렀습니다. 그랬죠. 그렇게 만든 장군인이 누군가 바로 이정희 당시 후보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박정희 후보를 수능에서 끈지는 사람이 이정희 후보고 예. 이번에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선 오늘이 2주년 되는 날인데 박근혜 대통령.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2주년이 되는 날인데 당선 이후로 지금 지지율이 가장 낮습니다. 40대 초반이냐 30대 후반이냐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네. 이 뭐 길에서 그 사람들 만나서 하는 얘기들을 가만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 잘한다는 사람보다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너무 꽉 막힌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또 수능에서 건져주는 사람이 바로 이정희 그 통진당 대표 아니겠느냐. 네. 통진당 아니겠느냐. 역설적으로. 예. 네. 그래서 내가 참 보면 이게 이정희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은 뭔가 이게 악연이 있는 건지 참 깊은 인연이 있다. 네. 그렇지 않고는 이정희 이정희 대표가 정치인 이정희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코로나에 몰릴 때마다 이렇게 수능에서 끊어주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이번에 헌재 결정에서 저도 깜짝 놀란 것은 이 국회의원 5명의 자격을 상실시킨 것. 예. 이걸 이번에 인용 판결에 가담을 한 8분이 네. 한 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예. 전원일치로 네. 8분의 전원일치로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네. 과거 독일에도 이제 의원들이 자격을 상실시켰는데 네. 그래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지역구에 당선된 사람들은 네.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무시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례대표는 박탈하더라도 네. 지역구는 지역구는 자격을 유지시키지 않겠느냐. 예. 이런 소수 의견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의견들이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 저는 상실시켰는데 그걸 뭐 국민 소환 이렇다면 효과를 결과적으로 이렇다면 나온 거로도 부차적 그렇지 문제가 않아요? 많습니다. 네. 아까 요 앞에 지방의원들 말씀하셨는데 네. 지방의원들 자격도 아마 상실될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지금 정의당으로 분당된 국회의원들 네. 이 중에 4분이 비례대표예요. 네. 한 분이 지역구고 예. 이분들도 과거에 통합진보당으로 다 당선된 분들이거든요. 예. 당선된 분들이고 그분들이 있으실 때 통합진보당과 지금의 통합진보당이 다르냐?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통합진보당입니다. 네. 그런데 과연 남아있었던 사람은 의원 자격을 박탈을 하고 네. 일찍이 분당에 대해서 나간 사람들은 네. 너희들은 개과천선했으니까 예. 자격을 유지하겠다. 이게 가능할 것인지. 지금 뭐 좀 예. 저 종북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나왔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렇더라도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네. 통합진보당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은 통합진보당이 네. 이건 그 자유민주주의적 그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 정당이기 때문에 네. 이건 자격을 다 상실시킬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통합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었지만 네. 지금 정의당으로 분당을 해간 5명 네. 이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심상정 의원은 이제 지역구입니다. 네, 네. 그 나머지 4분은 이제 전국구고. 네. 근데 이분들의 자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법리적으로 저는 이건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네. 이 통합진보당 간판으로 당선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분당돼서 나간 사람은 그럼 자격을 그대로 유지를 시킨다? 네. 이건 좀 이상하죠.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시 OX 시험을 치도록 해가지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존중합니다. 네. 뭐 동그라미 치면 이제 동그라미 치면 자격 유지고 예. 아닙니다. 그러면 뭐 자격 상실 이것도 아닐 테고. 예. 그 참 이게 그런 어떤 법리적 문제가 발생이 된다. 법리적 문제는 많죠. 네. 또 이것이 물론 오늘로서 그 정당이 해산되고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비례대표는 최소한 다른 정당에 배분돼야 되지 않느냐 네.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추후 많은 학자들이 뭐 논문이든지 에세이든지 써내겠죠. 네. 써내서 아마 좀 다시 논란이 조금은 더 계속되지 싶어요. 예. 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 2년이 되는 날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지율이 뭐 37%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뭐 총체적 난국 아닌가 박근혜 싶은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민들에게 떨어지는 이유는 수많이 있을 겁니다. 네. 수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따져보면 첫째 경제를 살려줄 줄 알았는데 네. 항상 문제는 경제입니다. 예. 뭐 클린턴이 얘기했지만 네. 예? 항상 문제는 경제인데 경제가 지금 전혀 살아나지 않고 어려워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 잠재 성장률은 계속 내려오고 내년 성장률도 원래 정부에서 3.9% 이러다가 예. 지금 뭐 KDI라든지 여러 뭐 외국 IMF 이런 데서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다 낮춰 잡고 있단 말이에요. 한 3.5% 정도로. 지금 세계에서 유가가 반토막이 났는데도 네. 우리 지금 생활 물가고는 여전합니다. 예. 그럼 뭐 대통령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왜 유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그것이 즉각 반영이 안 되느냐. 당장 전기값이라든가 기름값 이런데 즉각 반영이 돼야 되는데 네. 올라갈 때는 30시간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가 안 살아난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고용이 안 되잖아요. 네. 이 실업자가 늘면 늘을지 줄지를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고용 경직성 문제와 얽혀있는 문제인데 비정규직은 늘고 있고 정규직은 줄고 있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정규직이 그나마 4대 기업을 중심으로 조금 늘었는데 올해는 4대 기업에서도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이 확실성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내년에 성장이 가능하다, 힘을 내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면 고용을 늘릴 텐데, 지금 고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전부 다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경제가 자꾸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암울하네요. 네. 네, 이게 정말 암울한 거죠. 이 경제 얘기하면 시청률이 팍팍 떨어진다는 걸 내가 아는데,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또, 이런 판에 지금 궁중 드라마가 터졌단 말이에요. 네? 이 대통령께서 장관을 그리고 청와대 수석을 네. 매일처럼 만나도 일이 제대로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뭐 언론에 나오기로는 장관이 대통령과 독대를 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 그리고 대통령이 대면 보고보다는 서류 보고를 더 선호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이 만기 칠람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 대통령께서 정말 그 모든 어젠다에 대해서 지식이 다 있고, 네. 이 자기 철학이 있고, 그 아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분이라도 네. 사실은 그 모든 데 다 능숙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참모들이 조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참모들과 의논을 해야 돼요. 그 핵심적인 참모가 누군가 하면 다 장관들입니다. 네. 한 부처에. 근데 우선 우리나라는 내가 지난번부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장관을 만나려 해도 반나절이 걸립니다. 장관을 부르면 지금 무슨 뭐 해양수산부 장관 한번 들어오라고 그래라. 네. 이러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덕달처럼 청와대를 쫓아가도 세종시에서 쫓아가야 되니까 반나절이 걸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다가 우리 대통령께서 만기 칠람을 하시니까 청와대 수석비서관도 회의 때나 만나지. 네. 평소에 그 독대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었을 때는 네.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브리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모든 걸 서류로 다 보시고 네. 뭐 가부를 결정하신다 이러는데 과연 이런 행태로 언제까지 갈 것이냐 네.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대통령이 자기 참모들과도 소통을 못 하는데 네. 하물며 국민들과 소통을 한다고 보여질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지금 뭐 청와대 춘추관에 나타나서 기자들과 그 1분 1답을 한 것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예. 이렇게 지도자가 폐쇄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게 있는가? 지금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인적 쇄신, 시스템 개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그 3명 정말 어떻게 해야 느렸지만 됩니까? 지금 3명을 해서 안 됩니다. 지금 문고리 3인방 3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3년 있거든요. 네. 3년이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정말 새로 그 정부를 꾸민다는 생각으로 네. 이 참모들과 비서관들 두루 검토를 하셔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네. 불러드리고 그 대통령의 태도를 좀 바꾸셨으면 합니다. 회의를 자주 해도 좋고 네. 그다음 필요하면 항상 대면을 해도 좋고 그리고 참모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위임을 다 해야 돼요. 정말 전문가를 정말 사욕이 없는 전문가들을 다 불러들여서 네. 위임을 해야죠. 그 대통령은 큰 줄기를 흐름을 다 짚어주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 이렇게 만기 칠람을 계속 하신다면, 네. 또 1년 뒤에는 또 더 쓴소리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정말 걱정이네요. 걱정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